안녕하십니까, 이명입니다. 역바연에서 선정한 10월의 독립운동가는 도마 안중근 의사가 되겠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 이토 히로부미가 나타났고 안중근 의사는 그를 향해 권총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쏜 총알 3발이 이토 히로부미의 가슴과 복부에 명중을 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총리 대신이었고 우리나라의 을사늑약을 강요한 인물이었고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앗아간 자였으며 을사늑약의 결과로 우리나라에 만들어지는 통감부의 초대 통감으로 들어왔던 자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를 안중근 의사가 처단을 한 것이었죠. 이런 안중근 의사의 기본적인 의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의외로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죽인 것까지만 알고 그 외에 부수적인 내용들은 모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대해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879년 황해도 해주 출신이시고요. 아버지는 안태훈이라는 분인데 진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진사 출신 아버지로부터 안중근 의사는 글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천주교 신자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으로 천주교 세례를 받고 세례명이 토마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가 한자로 도마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도마 안중근 할 때 도마는 세례명에서 기인한 것임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태어나실 때 배에 복부에 7개의 점이 있어서 응칠이라는 이름이 어릴 때 불려졌습니다. 배에 7개의 점, 이것이 바로 북두칠성의 기운에 응하여서 태어난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응칠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안중근 의사는 삼흥학교에서 교사 생활도 하셨고요. 의병 생활도 하셨고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여 국채보상운동 관서지부의 지부장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을 하셔서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당시 블라디보스토크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의병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신문에 우리 민족의 단결을 호소하는 글을 싣기도 했었고 강연회에서 강사로 참여를 하는 등 안중근 의사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00명의 의병을 모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의병을 이끌고 크라스키노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 홍이동, 신화산 전투 등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여 승리를 하기도 하고요. 일본군 포로들을 잡아두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이 일본군 포로들을 풀어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풀려난 일본군 군대에게 역습을 당해서 참패를 하게 되고요. 안중근 의사도 간신히 목숨을 구하여 살아남게 되는 그러한 일도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 후 안중근 의사는 이 크라스키노 지역에서 12명의 동지들과 함께 단지동맹이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손가락에 약지를 자르고 흐르는 피로 대한독립을 새겨 쓰고 그리고 만세를 외치고 대한독립을 위해 함께하기로 이때 동맹을 하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크라스키노 지역에 가면요, 단지동맹 기념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단지동맹 회원들은요, 3년 안에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겠다는 다짐도 했었는데요, 기회가 왔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 이토 히로부미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기로 다짐을 한 것이죠. 안중근 의사는 러시아 한인 재력가인 최재형의 그런 도움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최재형 집을 자주 방문하기도 하고 사격 연습도 하고 어찌됐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도움을 받은 안중근 의사는요, 1909년 10월 21일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합니다. 동지 우덕순과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유동하라는 동지도 합류를 하게 되고요, 하얼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얼빈에서 안중근, 우덕순, 유동하 이 세 분은 양복을 사입고 이발을 깔끔하게 한 다음에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도선이라는 인물까지 함께 동지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행은 채가구 역으로 가기로 합니다. 가는 이유는요,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장춘에서 기차를 타고 와서 채가구에서 갈아타고 하얼빈으로 가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채가구에서 죽여야겠다라고 해서 일행이 채가구로 가는데, 그런데 하얼빈에서 채가구로 갈 때 유동하라는 인물은 하얼빈에 남았었어요. 자금을 확보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셋이서 채가구역에 있다가 이 채가구에서 의거에 실패할 경우 하얼빈에서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채가구에서 하루를 머물고 안중근 의사가 헤어져서 하얼빈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채가구역으로 오겠죠. 그런데 채가구역에서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조도선, 우덕순이 당시 채가구역 객사에 있었는데 객사가 채가구역 지하였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체가구역에 머물 때 러시아 헌병대가 혹시나 하는 그 위험성 때문에 이 객사의 문을 잠궜어요. 그래서 조도선과 우덕수는 객사 밖으로 나오질 못해서 객사 안에 갇혀 있어서 이토 히로부미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거기서 실패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거기서 하얼빈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얼빈엔 안중근 의사가 기다리고 있죠. 자, 안중근 의사는요, 하얼빈역에 그냥 잘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토 히로부미라는 거물이 방문을 하니까 당시 러시아에서는 일본 영사관에다가 문의를 해요. 우리가 혹시 이 출입하는 사람들을 다 검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일본 영사관에서 일본인들은 그냥 통과시켜 달라고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토 히로부미 환영하려고 가는데 그 사람들 막지 말고 통과시켜라. 그래서 러시아 헌병대는요,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들만 검열을 하고 일본 사람들은 그냥 들여보냈는데 안중근 의사가 일본 사람인 양 그냥 들어갔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막상 하얼빈역으로 들어간 안중근 의사는요, 결정적으로 이토 히로부미 얼굴을 알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얼굴을 알지 못하는데 이 오전 9시에 기차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누가 이토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황하고 있던 안중근에게 이토를 알아보게 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에서 내려서 러시아 헌병대에 사열을 받으며 이렇게 걸어가는데 당시 환영객들 틈에서 어떤 일본 사람이 이토라고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러자 이토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어 준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그 모습을 보고 아, 제가 이토 히로부미구나 라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 10발짝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권총을 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쏜 첫 발은 이 오른쪽 어깨 부분을 뚫고 들어가서 가슴에 박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총알은 오른쪽 팔꿈치를 뚫고 들어가서 복부에 박혔고요. 마지막 총알은 바로 복부, 오른쪽 복부로 들어가서 왼쪽 복부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세 발 다 명중을 한 것이고요. 안중근 의사는 행여 자기가 쏜 사람이 이토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총을 3발 더 쏩니다. 그래서 일본 총영사, 만주철도 이사, 이토 히로부미 수행비서 다 3명이 또 총을 덩달아 맞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안중근 의사는 코레아 후라라고 외쳤습니다. 대한 만세라고 외친 것이죠. 그리고 현장에서 체포되셨습니다. 일본 영사관에 넘겨졌다가 루이순 감옥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회에 걸친 검찰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야 했던 15가지 이토 히로부미의 죄목을 언급하게 됩니다. 우리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우리 고종 황제를 폐위시킨 죄, 을사오조약 정미 7조약을 체결한 죄, 한국인들을 무고하게 학살한 죄, 정권을 강제로 뺏어간 죄, 우리의 광산과 철도를 뺏어간 죄, 일본 제1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 죄, 우리 군대를 해산한 죄, 그리고 한국인들이 일본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한다라며 세계에 거짓말을 한 죄, 동양의 평화를 깨트린 죄 등등 일본 이토 히로부미의 죄목 15개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나는 대한의군 참모 중장으로서 전투를 한 것이다. 의군으로서 적장을 쏜 것이다. 이겁니다. 이러니 나를 일본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는 침략당한 자로서 침략한 사람을 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정당방위다 이겁니다. 안중근 의사는 매우 당당한 모습을 보여요. 이래서 일본의 검사와 감옥 간수도 안중근의 이 모습에 감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바도시치라는 일본 간수는요, 안중근 의사를 상당히 존경을 했어요. 안중근 의사가 이후 감옥에서 그래서 조금 대접을 받습니다. 이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는요, 자서전을 집필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안응칠 역사라는 글을 쓰시게 됩니다. 이 안중근 의사가 이 글의 내용을 이제 보면요, 이 감옥에서 목욕도 자주 시켜주고 하루에 2번 사무실로 불러서 고급 담배도 주고 서양 과자도 먹여주고 그리고 뭐 세끼 쌀밥을 주고 소미불도 더 주고 내복도 고급으로 주고 과일도 날마다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감옥에서 대접을 잘해줬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이 안중근 의사는요, 감옥에서 이 북굴씨로서 일본 그 간수에게 선물도 주기도 했었습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이런 글을 써서 간수
모두 지바 도시치에게 선물로 줬고요. 이 지바 도시치는요, 안중근 의사를 존경한 나머지 이걸 평생 간직했고,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사형된 이후 안중근 의사를 향해서 매년 제사도 지냈다라고 합니다. 집에 안중근 의사의 위패를 모셔놨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안중근 의사 태어난 지 100년이 되던 해 1979년에 지바 도시치의 후손들이요, 이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이 글을 우리나라로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의 대우가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일본 정부에서 안중근을 빨리 사형을 시켜라 라는 지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안중근 의사가 8일 동안 6번의 재판을 거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 재판에는 함께 했던 동지 유동하, 조도선, 우덕순 모두 같이 재판을 받게 됐고요. 안중근 의사는 2월 14일 날 사형 선고를 받으시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는 우리의 국모를 죽인 이토는 무죄인데 우리의 적을 죽인, 우리 국가의 원수를 죽인 나는 왜 유죄인가? 이렇게 따지면서 일본 재판에 저항을 하고 일본 형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안중근 의사는 사형 선고를 받으셨는데 항소를 하지 않아요. 일본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안중근 의사는 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십니다. 한중일 동양 3국이 협력하자라는 내용이었어요. 같이 공동의 기구를 만들고 같이 외국어를 익히고 같이 군대 훈련 받고 공동화폐도 만들고 상호 이해를 이렇게 도모하여 한중일이 협력하여 동양의 평화를 이루자라는 그러한 글을 써 가십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요, 이 동양평화론의 집필을 위해 사형을 조금 늦춰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반대로 오히려 사형을 집행을 앞당겼어요.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어머님이 지어주신 하얀 수의를 입고 마지막 사진 촬영을 하신 후 오전 10시 교수형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안중근 의사의 나이는 32살이셨고요.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유언은 내가 죽으면 나를 하얼빈 공원에 묻어두었다가 조국이 광복되면 그 해방된 조국에 나를 다시 묻어달라는 유언을 하셨는데 그 유언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 위순감옥 근처 어디에 있을 것 같은데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발굴 작업을 하기도 했으나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자, 이건 우리 정부가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고 끝까지 찾아내려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국이 그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런 분들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잘 모셔와야 됩니다. 이래야 이후 우리나라가 또 다른 국난을 위험을 당할 때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국가를 위한 헌신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건 국가 차원에서 이런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나서서 이런 안중근 의사와 같은 분들이 유해를 잘 모셔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민족을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치셨던 우리가 존경하는 안중근 의사의 그 마지막 유언, 마지막 소원 하나 우리가 들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